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친구들의 일미 귤선생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기장판도 집어넣고 밖에 좋다. 나가서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가 오늘 나와보니까 30도더라고요. 지금 금방 여름이 왔어요. 그래서 역시 대구다 하면서 이제 또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일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약간 벚꽃들이랑 좀 싸우면서 지냈어요. 싸웠다? 싸웠다. 왜냐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 벚꽃 밑에 가서 주로 일을 했거든요, 요새.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벚꽃 밑에서 캠핑 의자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캠핑 의자 딱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뭐야. 시나리오를 읽는데 신선 아니에요? 아니 거의? 중요한 거는 네. 시나리오에서 눈이 떨어지고 벚꽃을 보게 되면 시나리오가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써야 되는 거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앞에 놓고 내 시나리오랑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풍경만 못하게 느껴지는. 그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계속 시나리오 다시 쓰고 그랬다. 벚꽃이랑 싸웠다는 게 벚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쓰겠다는 생각으로 시나리오 수정을 하고 계셨군요. 그랬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요. 충분히 낭만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너무 네. 마음이 붕붕 뜨고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또 마음이 더 들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한 친구이자 또 감독님으로도 굉장히 애정하는 감독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와, 저도 귤 선생님 통해서 얘기 듣고 굉장히 마음으로 응원하던 감독님이에요. 이렇게 모시게 돼서 기쁩니다, 정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아늑한 초대석에 온 친구는 바로 장주선 감독님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장주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미님이랑은 얘기해본 적 있어요? 두 분? 없어. 전화 통화로 약간 일적인 것만 그거 말고는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저한테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자리가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랑은 친구인데요. 네, 주성 감독님의 약간 매력을 제가 한번 오늘 이 자리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줘. 두 분 오늘 친해질 수 있게 제가 주선자 역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어. 이번 방송 때문에 일미가 또 주성 감독님 필모를 다 보셨잖아요. 맞아요. 연구하고 왔어요. 자, 저희가 매번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귤 선생님의 호구 조사 타임, 감독님의 필모 탐방이 되겠는데요. 네. 먼저 장주선 감독님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름 장주선. 1995년 대구 출생. 2020년 단편영화 조이봉투를 연출하면서 본격적인 영화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 2021년 대구영화학교 졸업작품으로 장학생을 연출해 대구 단편영화제, 서울 여성독립영화제, 부산 독립영화제, 인천 독립영화제 등 전국의 많은 영화제에 선정되어 상영되었습니다. 같은 해 프리즈마라는 단편영화도 연출하면서 굉장히 열일을 해주셨고 작년 2023년에 연출작 겨울캠프로 제24회 대구 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대상을 수상하였고 곧 있을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떠오르는 샛별 감독님으로 아주 미래가 기대되는 감독님이십니다. 그 찾아봤더니 네. 처음 만든 단편 영화 조회봉투도 상을 좀 받으셨던데. 얘기해 주시겠어요? 동대문 영상 단편 영화제 심사위원상, 코닥 어페럴 단편 영화제 입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군요. 네.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네, 상은 중요하니까. 또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구 단편영화제에서 이제 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그때 이렇게 이전에 그 조이봉투 때 이제 받은 어쨌든 그런 상들은 이제 가서 직접 받고 이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직접 전달받은 상은 처음이어서 엄청 좀 뜻깊었고 대구에서 만든 작품인데 이제 대구에 같이 작업한 스태프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상 받을 수 있어서 엄청 뜻깊었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영화제 일도 같이 하시면서 현장을 이렇게 찍고 계셨는데 이제 갑자기. 본인이 이렇게 호명이 되니 또 또 급히 나가셔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멋있다. 뭉클했어요. 또 눈물이 약간 나셨던 것 같은데. 울 줄 몰랐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일하다가 중간에 나가니까 좀 이렇게 울컥하는 감정이랑 그 앞에 이제 사람들 얼굴이 보이니까 좀 눈물이 갑자기 났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좋아하셨나요? 네네. 막 캡처해서 이렇게. 그게 벌써 한 작년 8월쯤이었으니까 벌써 1년이 정도 지났네요. 이 겨울 캠프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겨울 캠프는 이제 아토피를 앓는 딸 주영이를 이제 엄마가 아토피 캠프에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겪게 되는 둘 간의 관계도 있고 사회에서 이제 맞서는 그런 내용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상영회가 겹치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한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좀 제가 보게 되는 포인트도 다르고 감동을 뭔가 더 받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겨울 캠프가.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주선님 영화는 다 뭔가 조근조근하게 살펴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고 뭔가 그 어떤 여린 살에서 굳은 살이 되어가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었고 좀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아니 좀 오늘 나 오늘 힘든가? 오늘 나 참 최초로 잘 모르는 이제 게스트가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미가 좀 이렇게 긴장했어. 저도 엄청 긴장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약간 내향형 둘의 어떤 소개팅을 주선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광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약간 특히 좀 예상도 못했는데 좀 힘들거든요. 약간 마지막에는 그래도 긴장이 좀 풀릴 수 있게끔 네, 네. 그냥 이게 오디오가 겹쳐도 그냥 말을 해도 되나요? 네 그냥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냥 막 해요. 네. 그냥 겹치는 대로 또 어떻게 편집하면 또 되더라고요. 여기만 안 때리면 돼요. 이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아니 지금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되게 긴장되네. 너무 예뻐요. 저희 아늑한 세계 또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고 또 맞아요. 또 종종 들어주시잖아요. 네, 또 병기 감독님 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혼자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에서 이제 듣다가 너무 웃겨서 막 혼자 이렇게 키키키 하면서 그 병기 감독님이 고양이처럼 그릉그릉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웃기셨다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녹음할 때는 저희가 첫 번째 화여서 별로 안 웃었던 것 같은데 다시 들으니까 약간 고양이처럼 뭐 엄청 웃긴 얘기였더라고요. 그게. 저도 계속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거 같다. 내 고양이처럼 그릉그릉 기분 좋은데 지금 내가 그릉그릉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겨울 캠프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제 주선 감독님께서 그 필모의 어떤 흐름이랑 좀 비슷한 결의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장학생 프리즈마 겨울 캠프 이렇게 세 작품이 약간 모녀 시리즈처럼 모두 모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감독님의 어떤 소개 이야기가 뭔지 좀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 모녀 이야기라고 이제 겨울 캠프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모녀 뭐 시리즈처럼 약간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모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냥 제가 써지고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썼는데 이제 그게 좀 그렇게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영화제 같은 데 갔을 때는 엄마랑 딸만 계속 이제 나오니까 아빠가 왜 부재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왜 사는지가 엄청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는 고민인데 제가
행복하다든지 엄청 우울하다든지 이런 감정을 잘 안 느끼는 거예요. 네. 기분이 좋았던 순간 이렇게 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복이 좀 없으신 편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 좋다 이런 생각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은 도대체 어떤 재미로 사는지 또 어떤 것 때문에 좀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냥 왜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가족이랑 제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글을 쓰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좀 가족한테서 많이 찾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가깝게 좀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가족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작품도 그렇게 막 모녀 이야기를 써야지라고 계획하고 하시진 않겠지만 뭔가 또 자연스럽게 가족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으신지. 네, 일단은 좀 이렇게 해왔던 방식을 좀 더 이제 깊게 고민해서 써보려고 하고 있고, 좀 단편은 좀 새로운 요 가족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장편을 한다면 이제 계속 해왔던 어떤 이야기를 좀 디벨롭하고 싶고, 네. 단편은 아예 다른 이야기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해보고 싶어요. 장편은 쓰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쓰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네, 상태예요. 쓰는 거죠. 네. 그치. 나는 그 주성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님이 누군지. 저는 켄 로치 감독님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처음 영화 시작했을 때부터 저런 그러니까 감독님 영화도 너무 좋은데 감독님 그 사람 본체도 너무 멋있어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런 좀 사려 깊은 영화를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1순위로 이렇게 마음에 네. 담아두고 있는 감독님이에요. 저는 근데 그 주선님 인터뷰에서 딱 두 분을 꼽으셨더라고요. 켄 로치 감독님이랑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떤 여자들 감독님? 켈리 라이카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켄 로치 감독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 이름을 잘 못 들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오기 전에 영화를 찾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퍼스트 카우를 보고 왔는데 포스트 카우 어디 올라와 있어요? 그 다 올라와 있어요. 너 다 있어? 아니 넷플릭스와 돈 내고 사서. 돈 내고 봐야 돼. 아무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포스트 카우 얘기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꼭 보세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중에 필모 중에서 네. 웬디와 루시라는 작품을 엄청 좋아해요. 강아지 나오잖아. 맞아. 그거밖에 진짜 슬프고. 그게 딱 1시간 정도짜리 영화인데 되게 맞아. 저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분 영화는 삶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라는 화두를 계속 던진대요. 누가 그랬어요? 잡지에서 봤어요. 사전조사를 되게 많이 해요. 영화도 보고 그쵸. 오고. 네. 그 뭐라도 연결 지점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는데 네. 눈을 못 보겠네. 그러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 봐? 왜 이렇게 날 봐 오늘? 그리고 제가 그 잡지를 보면서 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분의 연출론이 배우들한테 연기가 아닌 소일거리를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 영화에 배우들이 계속 뭔가를 해요. 뭔가를 움직이고 뭘 짜고 뭐 막 이렇게.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연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새로운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감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거리를 이렇게 이어서 하다 보면 감정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감독님도 배우 디렉팅에 대한 감독님만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없어가지고. 저 그거 궁금한 거 네. 있었어요. 그 프리즈마에 아역이 나오잖아요. 네, 되게 네. 어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연출을 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때가 한 4살인가 5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4살인가 5살이었는데 일단은 전 너무 신기한 게 요즘에 아역 분들이
되게 그 현장 이해도가 너무 높아서 그게 항상 좀 충격적일 만큼 아이 같지 않아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4살, 5살인데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테이크를 많이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 같은 게 없고 그걸 해내는 게 일단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때 근데 그날이 진짜 더웠어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 거의 여기 거의 다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색연필을 떨어뜨리는 그 장면이 좀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인데 그때는 아마 그 장면 거의 10테이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 색연필이 이렇게 차르륵 흩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냥 뭉쳤구나. 이렇게 다 주워서 갈 수 있을 만큼만 떨어져서 그래서 그 장면은 한 10테이크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실제로 짜증이 나서 좀 더 이렇게 메소드로 메소드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그 청소년 분들이랑도 작업을 했었으니까 터득한 게 있나요? 약간 성인 배우와 어떤 다르게 대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나요? 조금 친하게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평소에 라포를 형성을 많이 해놔야 현장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배우랑 연출가로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긴 하지만 좀 어른들은 어쨌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비즈니스로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다면 아이들이랑은 조금 더 이렇게 라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희가 잠깐 끊고 왔는데 왜 끊고 왔냐면 왜 끊고 왔죠? 어색함 이슈로 저희가 낯가림 이슈로 잠깐 끊고 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어색함을. 낯가림은 어쩔 수 없어. 저는 일미랑 좀 처음 만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런지 일미가 낯가린다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도 처음 만났을 때 그랬나? 그렇지 않았는데 선빈도 내가 좀 만만하게 만 아니 왜 사람 가리세요? 아니 다 편하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아니 사전 조사를 너무 많이 맞아. 해와서 너무 공부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연예인처럼 돼버린 거야. 맞아, 너무 맞아. 사전 조사를 많이 해서 맞아. 그런 건가 보다. 너무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약간 감사하기도 하고 텀블러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고현석 감독님이 생일 선물로 요즘 주셨어요. 스탠리가 그렇게 인기라는데 아니 그런 걸 생일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네 색깔은 제가 골랐어요. 또 겨울 캠프 촬영 감독님이셨고 근데 고현석 감독님 나오셨을 때 본인이 촬영하면 상을 많이 탄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입증한 영화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고현석 루키. 고루키? 고루키인가? 고르키. 약간 장병기 감독님과 또 작업을 몇 번 했었고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한다면? 장병기 대 고현석. 둘 다 이거 보실 것 같아서. 아니야 안 봐. 자기들 거 아니면 안 봐. 그런 건 정할 수는 없다. 네네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병기 감독님 여름이 지나가면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또 조감독으로 일을 하셨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감독님이 또 영화를 연출도 하시지만 스태프 경험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내가 연출자일 때랑 이 스태프일 때 이런 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완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출할 때는 뭔가 어쨌든 이 영화를 좀 더 좋게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당연히 더 생각하고 이제 시나리오에 좀 더 막 매달리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스텝을 할 때는 시나리오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걸 잘 완성시켜서 완성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지점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당연히 둘 다 영화가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일미는 감독이랑 스태프로 일할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감독이랑 스태프로 일할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일 때가 더 마음 편하세요?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내 현장이다 생각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스텝으로 가면은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가 좀 큰 것 같더라고. 역시 지도자 스타일이시죠. 통솔할 수 있는 현장에서 약간 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는 저도 제가 아니에요. 둘 다 너무 심한데? 좀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약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죠. 네네.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둘 다 좀 힘들긴 한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스텝이 그래도 조금 더 덜 힘들지 않나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걸 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더 낫나 이런 생각 들고 그 약간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 이런 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화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네, 저도요. 저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는 타입이라서 아 맞아 그런 게 우리가 비슷해. 응. 맞아. 이렇게 누가 화내거나 화가 난 것 같으면 거기에 신경이 아, 다 나도. 있어서 미치겠어요. 나도 그래. 아 우리 셋이 공통점을 찾았는데 너무 신경 쓰여. 막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니까 그 한 명이 이제 맞아. 목소리가 좀 화가 느껴진다 이러면 흰자로 계속 그 사람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계속 어. 그리고 막 누가 둘이 싸운 것 같으면 저 거기 이렇게 둘이 화해시켜줘야 될 것 같은. 맞아. 화해 시켜준 적도 있어요? 아직 근데 그렇게 싸운 적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눈치는 좀 보는 편인. 네, 너무 심하게 보죠. 그 감독님들 중에서는 이제 원하는 룩을 위해서 그런 주변을 이제 조금은 차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셋은 좀 그런 거 엄청 신경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공통점이네. 이거 스텝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은영 감독님을 제대로 이렇게 마주하는 건 처음인데 작년에 작업 그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맞아. 제가 이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선빈이 통해서도 많이 듣고 은영 감독님 전작도 봤어가지고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맞아. 나 이제 할 말이 생겼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하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영화제 일을 하고 있었나 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연락이 오셨었거든요. 이렇게 일자가 바뀌어서 근데 그때도 너무 하고 싶은데 말을 이렇게 못 해가지고 다음에 꼭 불러달라고 이번에 어필하고 싶었어요. 아. 감동적이야. 다음 근데 바로 내가 있잖아. 정정할게. 딱 3번이야. 내가 3번을 연락했었어. 그래서 너무 같이 아. 하고 싶었었어. 아 그래서 지금 그런가 봐. 3번 거절당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어려워졌구나. 어려웠나 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계속 문자 보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번 이게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케줄 일을 조정하는 게 어려웠어서 일해야지. 이번에는 맞춰볼게요. 이번에 장편 찍어요. 왜냐면 매년 찍으시니까 다음에란 얘기 쉽게 하시면 안 지금 돼요. 녹화되고 있죠? 네. 들으셨죠? 네. 이제 마음 편해졌어요. 근데 원래 현석 감독님 에피소드였나? 그 한 번 거절당하면 다시는 상처받아서 안 물어본다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주성 감독님은 3번이나 선고초려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냥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영화를 전에 한번 봤었어요. 근데 너무 알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같이 현장에서 꼭 불러주세요. 또 일을 또 완전 깔끔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화도 안 내는 스타일이어서 그거 아닌가? 아니 근데 화라기보다는 말은 해주면 좋은 것 같아. 나는 우리 현장에서도 누가 싸움이 났으면 나한테 와서 싸움이 났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게요 그럼? 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또 다른 맞아. 거잖아. 다 알고 싶어요. 저도 내 다- 현장에서 맞아. 벌어지는 모든 다 알고 일들. 싶어. 맞아 그 뒤늦게 알게 되면 또 그게 그렇게 그때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좀 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맞아. 저는 주성 감독님이랑 친한데 그래도 현장은 또 은근 같이 못했거든요. 왜? 그리고 봤어요. 어디지? 자꾸 저는 선빈 감독님 이름을 찾았거든요. 엔딩 네. 크레딧에. 근데 뭐 고마운 사람들의 몇 번 올라가 있고 스텝을 잘 서로 안 한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또 우리 우정에 약간 어떤 지속적인 게 가능한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는 기회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서로 안 하면 어떨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또 현장에서는 또 서로 열심히 하다 보면 약간 또 의견 차이가 있고 막 이렇게 감정이 또 상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영화 이렇게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다 친구이면서 동료기도 한데 또 선빈이랑은 좀 친구의 비중이 더 높아가지고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매해 이제 영화를 계속 비슷한 시기에 많이 찍다 보니까 맞아 같이 서로한테 물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할 수 있냐 이렇게. 맞아 서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영화로 생긴 우정이지만 영화로 망치고 싶지 않다 이런 너무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더 영화를 안 함으로써 같이 음, 우정을 지켜보고자. 서로를 응원하는구나. 저희는 많이 응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맞아. 속 얘기 하는 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둘 다.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또 제가 스몰 토크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항상 깊은 얘기만 하고 싶은 거야. 나 스몰 토크 잘 못해서 저는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진짜? 그럼 다 이렇게 큰 사이즈 얘기만 팍팍 하는 거야?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우리 엄마 얘기하고 싶어. 큰일이다. 만나자마자 그냥 내 콤플렉스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어. 근데 저는 이제 영화학교에서 같은 연출 전공으로 이제 언니를 만났을 때 느꼈죠. 아 나랑 비슷하다. 둘 다 서로의 컴플렉스를 터놓고 시작했구나 그럼. 그 얘기를 할 때 딱 그 느낌이 오잖아요. 야, 그래서 좋았고. 근데 저는 처음 만난 나를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영화학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신입생들끼리 OT 같은 걸 해요. 언니가 프라이타 가방을 메고 왔어요.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또 꼬불머리였고 엄청 다 같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 영화학교 과정이 끝났을 때 나에게 영상 편지를 써보자.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얘기하는데 딱 이제 주선 언니가 딱 하는데 갑자기 눈물 좀 한번 닦고 약간 이렇게 약간 그걸 딱 만드는 거 드라마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 마음에 든다. 이 언니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자리를 갔는데 또 술을 좋아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잘 맞네. 그때부터 재밌게 지냈죠. 맞아요. 저도 선빈 감독님 처음 봤을 때 노란색 카라티를 입고 튀고 싶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오늘처럼 튀고 싶어서 실제로 이제 그게 잘 먹혀서 눈에 잘 띄었어요. 그래서 그러고도 조금 친해지는 게 좀 더디다가 나중에 노래방을 한번 다 같이 갔을 때 서로 이렇게 치중 진담을 좀 했던 거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저희끼리 이렇게 옆에서 사실 친해지고 싶었어 약간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맞아요. 제 기억에 좀 친해진 것 같고 언니는 저랑 좀 다른 게 그 전에 영화를 한번 제작전을 받아서 찍은 적이 있었어요. 조이봉투라는 영화를.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좀 오늘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영화과도 이제 언니도 아닌데 제작지원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화 경험이 없는 또 스태프들도 상당수로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찍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작품 어떻게 찍게 되었나요? 맞아요. 제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꿈을 못 찾다가 어떤 날 이제 밤에 영화를 파수꾼이었어요. 파수꾼 이제 그 전엔 독립영화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파수꾼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너무 이런 영화를 처음 봐서 이런 게 세상에 있다냐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막 잠을 뒤척였던 기억이 있고 그때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가지고 이제 영화 입시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대구에는 학원도 거의 없고 그래서 거의 그냥 독학으로 그리고 학교 선배 중에 이제 영화과 간 분이 있어서 그분이 약간 이렇게 가회처럼 좀 몇 번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다 떨어졌고 못 갔어요. 아 지원을 하긴 했었구나.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영화과 못 가고 큰일 났다 대학교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수시 2차로 그냥 이제 내신으로 이제 대학교를 그냥 국문과를 가게 됐는데 국문과인데도 글 쓰는 수업을 다 피해서 들었어요 일부러. 다시 쓰는 게 좀 이렇게 뭔가 상처가 있었나 봐요. 아까 그때. 방어 기제 같은 건가? 그래서 뭔가 창작하는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이러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구로 다시 돌아왔는데 타지에서 대학교 다녀가지고 대구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는 분이 다양성 영화라고 이제 이런 게 있다 알려줘서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게 된 거죠. 그래서 냈는데 그게 이제 그 해 운이 좋았는지 그냥 덜컥 돼가지고 영화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사진 하시던 친구분이 촬영하고 약간 이렇게 맞아요. 네 영화 촬영은 또 처음 하시는 분이랑 같이 하고 근데 오디오 감독으로 상진 감독님이 들어오시면서 맞아요. 좀 많이 조언을 들었다고. 맞아요. 그때는 이제 컷도 그 스토리보드 그리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번호를 어떻게 썼냐면 컷 넘버를 62컷 이런 식으로 1, 2, 3 숫자대로 다 매겨서 그것도 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진 감독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되게 알려주셔서 막 이렇게 같이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상진 감독님 없었으면 아마 그 촬영을 제대로 끝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항상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인이다. 네,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조이봉투가 어떤 내용이죠? 이제 취준생인 주인공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했던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친구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 가서 이제 부주 부의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게 되게 그 사회 초년생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되게 잘 캐치해서 만들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지금도 얼마 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쪼잔하게 옆에 사람한테 묻기 싫거든요. 얼마 내세요? 근데 맞아. 어쩔 수 없어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이게 맞아.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이제 좀 나이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 일이 경조사 갈 일이 좀 생기는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프리랜서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대에 대한 엄청 분분한 의견이 저희 친구들이랑도 한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 직장인도 많은가요? 네, 친구들 직장인이고 그 영화하는 친구들이랑도 우리 벌이에 이 정도 금액이 도대체 맞는 거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되게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갈 때마다. 맞아요. 저도 친한 친구 결혼할 때였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선물도 하고 그 결혼 부조금도 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돈이 정말 없을 때인데 어떡했어? 제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다 했어요. 다. 아, 근데 선물은 했고 부조금을 너무 조금 냈어. 그래서 너무 그 친구한테도 내 마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림도 막 그려주고 그랬던 것 같아. 어떻게든. 그림을 잘 그려서 좋겠다. 저는 줄 수 있는 그 웨딩 영상 찍어주는 거지. 심지어 또 촬영은 또 잘 못해가지고 약간 좀 자신이 없긴 한데 맞아.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의뢰 촬영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기술 파트를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건 못하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가 많은 그쵸. 것 같아요. 뭐 시나리오를 써드립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내가 이 특기를 살려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 약간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친구들 웨딩 촬영이나 이런 걸 또 도와주는 건 또 좀 다른 영역이어서 맞아. 친구들이 영화 한다고 하면 좀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그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친구가 결혼 사진을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너 소장하고 있는 걸로 찍어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카메라를 산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가서 찍었는데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다 노란색이고 막. 그래서 친구가 사진 달라고 했는데 못 줬어. 되게 관련된 이야기가 친구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아. 못 줬어. 미안해. 그 사진이랑은 또 그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 영상. 그리고 그 현장에서 좀 그 결혼 사진 같은 거는 좀 용기 있게 나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어렵지. 영화하는 분들께 섣불리 사진 촬영을 요구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 노란색 사진. 노란색 사진 받을 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며칠 뒤에 전주국제 영화제 있잖아요. 유성 감독님도 가시고 일미도 가는데 두 분 만나실 거예요? 전주에서? 전주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콩나물국밥이라도. 그러니까. 함께 하시죠. 네. 모주랑. 좋아요. 전주에서 어떻게 옷 입을지 두 분은 정하셨나요? 또 주성 감독님이 패셔니스타이기 때문에 진짜? 혹시 생각해둔 게 있으신가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입을지. GV 2번 있죠. 맞아요. 와. 머리도 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약간 염색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전주 간다고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죠. 일미도 하고 있나요? 아니 난 안 하고 있는데. 옷 해야 사자. 옷 사러 가서 그렇구나. 전주 룩을 그 약간 힙한 스타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무심한 스타일로 가실 요즘에는 이제 너무 그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멋있어 보여서 그게 어렵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후안쿠 스타일로. 아니 시상식 그게 제일 같은 신경 많이 쓴 거인 거 알죠?
시상식 봐도 감독들은 진짜 약간 일부러 맞아. 그러시는 약간 맞아. 되게 누추하게 입고 모자 쓰고.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 드레스를 입으니까 약간 더 어. 대비되는 것 같은데 그건 감독들이 너무 챙겨 입으면 좀 그래서 그런가? 저번에 음. 한번 이제 음. 인천이었나? 지브이를 이제 갔는데 그때 엄마랑 같이 둘이 여행처럼 이렇게 간 거였어요. 그래서 지브이 하는 날 이제 여행 가는 겸 간 거니까 옷을 좀 이렇게 열심히 입고 막 좀 새하얗게 막 하얀 거에 하얀 거 이렇게 입고 갔는데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분들이 좀 또 안 그랬나? 다른 분들은 그냥 이제 되게 되게 편하게? 감독님들처럼 이렇게 약간 멋있어 보이게 이렇게 입으셨는데 제가 혼자 막 새하얗게 입고 있으니까 너무 앉아 있는데 막 부끄러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옷 입지 않겠다 시커멓게 입고 우리 이거 캠페인 하자. 감독도 꾸밀고 아니 더 멋있는데? 저랑. 너무 더 멋있어.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부끄러운 마음이 그러니까 있어요. 왜 이렇게 그걸 버리자. 여기에 만 버리자. 신경 쓴 사람처럼 그럼 일미 전주에 드레스 입고 와. 그럼. 드레스가 없어. 아 근데 나는 그 왜 웨스 앤더슨이나 아, 그분 누구지? 최근에 바비 찍으신 그레타 거위. 그레타 거기 보면은 막 핑크색 드레스 입고 막 맞아, 현장에서도. 어. 그리고 웨스 앤더슨도 아래 위로 체크 양복 입고 연출을 막 하는데 되게 멋있지 않나? 그래. 응. 근데 그거는 이제 웨스 앤더슨 영화가 이제 스타일리시한 영화인데 나는 이제 그런 영화 찍는 사람 아닌데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체크 있지. 양복 입는 것이 조금 이렇게 영화랑 너무 대비되는 스타일. 그게 오히려 재밌을 수도 진정성이 있고. 하나도 없어 뾰족구도 신고 이러면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이나? 너무 자기가 튀어 보이려고 하나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영화 감독님들이 조금은 다 약간 관종의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자기를 좀 드러내고 맞아.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입어봐도 괜찮지 않나? 일부러 이번에 드레스 입고 오시나요? 전 제 영화도 아닌데 제 영화도 아닌데 제가 드레스를 어제 옷을 하나 사긴 했어요. 무슨 색이에요? 라임색 오. 라임색 옷을 하나 또 갑자기 밤에 또 사고 싶어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전주에 입고 가겠습니다. 나도 지면 안 되겠다. 우리 옷 쇼핑하러 가자. 전주에 꾸며서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쉬는 시간에 얘기할 때 네. 지금이 슬럼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슬럼프를 겪고 계신지 네. 궁금하네요. 저는 작업 안 한 지 한 1년 더 넘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사실은 글도 안 쓰고 있고 지금 거의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계속 든 상태로 이제 그때 선빈이랑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귤 선생님이랑 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저의 아직 루틴을 잘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이 글 쓰고 작업하는 환경을 스스로. 맞아. 그 안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혹시? 그게 사실은 제가 뭐 엄청 못 견뎌서 써왔던 것은 아니고 이때까지 이제 써야 되기도 하고 또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썼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좀 안 들기도 하고 이제 작년부터는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시간이 좀 덜 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좀 지나고 보니 제가 일부러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쓸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약간 혼자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좀 피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공부하기 전에 괜히 책상 청소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 뭔가 써야 된다는 다짐이 잘 안 들어서 계속 못 쓰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조금씩 되찾으면서 좀 써보려고 이제 마음을 좀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인데 그래서 저 일미 보면서 항상 신기한 게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미도 약간 이게 꺼내다 보면 그냥 이게 뭐 그 티슈 꺼내듯이 네.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하세요? 일미도 생각해야지 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없이? 네, 없이 그냥 난 책상에 앉는다. 쓴다 일단. 쓴다.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없어도 한다. 저도 근데 한참 오래 쉴 때는 오래 쉬었었고 저도 그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나 글 써야 되는데 지금 못 쓰고 있네. 어떡하지? 이런 시기도 있었고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영화 감독이라고 정체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도 안 쓰고 있었고 영화도 안 찍고 있으면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직장인처럼 출근해서 일하듯이 매번 책상 위에 앉아서 하는 그런 루틴이 좀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저는 근데 부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글 쓰기 전에 못 하겠는 거예요. 책상에 못 앉겠고 그런 부담감을 좀 조금 내려놓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은 언제부터 스스로 난 영화 감독이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난 영화 감독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진 않아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영화 감독들이. 아까 옷 누추하게 입는 것도 얘기한 거지만 이게 약간 되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스스로 영화 감독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민망하고 잘난 척하는 것 같은? 아직 내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거 항상 미완의 단계인 것 같은 그런 맞아. 느낌이 있거든요. 주성훈 감독님도 스스로 소개할 때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영화 감독으로 소개해주세요 할 때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민망한. 맞아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했을 때 입이 막 실룩실룩 거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그냥 할 때 그냥 영화를 하고 있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뭐 대구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뭐 장편을 찍으면 그러면 영화 감독이라고 스스로를 장편 명명할 수 찍었잖아요. 있는 거죠. 이게 점점 근데 그래도 하기 어려우면 내가 만족할 만한 영화를 만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죠? 영영한테. 물어보고 그 싶네요. 일미는 그래도 저희는 아직 단편밖에 안 찍었지만 이제 장편도 찍고 개봉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장편? 기준은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또 계속 다른 작업을 생각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봉준호 감독님도 그러려나? 스스로를. 그렇지 않을까요? 다 그렇지 않을까? 이게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는 건가? 감독이라는 말의 무게가 좀 음. 이상한 것 같이 들리네요. 지금 그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가져도 좀 이상할 것 같고 또 너무 겸손해도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지금의 나의 상태가 어디에 이렇게 발붙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모르는 게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 맥락에서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계속 불안함 같은 게 엄청 컸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 겨울 캠프 찍기 전에 그런 얘기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뭔가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진짜 운이 좋아서 사람이 인생 살면서 한 2-3개 정도 이야기거리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그걸 영화로 이렇게 운이 좋게 만들 수 있었던 것 뿐이지 내가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면서 부담감이 막 커지면서 막 그랬는데 그 영화를 근데 만들고 나서는 좀 해소가 된 게 이게 영화를 막 천재적으로 번뜩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그렇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앉아서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 같은 게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영화 감독으로서의 자질, 그러니까 영화 연출하는 사람으로서 자질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으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또 용기 같은 게 생겼는데 아직 쓰지는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일미랑 영영 보면서 전 그런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거의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영화를 대하는 것 같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 가서 기획회의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두 분이서. 어떻게든 뭐라도 짜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루틴화하는 게 이 둘이 계속 영화 활동을 매년 이렇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구나. 이 정도는 해야 직업이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직업 영화인 그것도 좀 어려운 게 직업이라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이 직업으로 내가 먹고 살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되게 물음표가 많아요. 이게. 물음표가 많고 되게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계속 불안한데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뢰 이렇게 부를 때 영화 감독이라고 부르면 그럼 이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감독님들이라고 치면 이제 상업 영화 감독님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독립 영화를 계속 이제 내가 할 길이 독립 영화, 예술 영화라면 그걸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으니 맞아. 그러면 이제 또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서브 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더 많으면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맞아. 근데 이제 그냥 그거는 자기가 무게를 어디에 맞아. 두느냐의 중점이긴 한 건데 그걸 이제 스스로 명명한다는 게 되게 민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돈을 안 벌면 감독이 아니라고 하기엔 저희가 너무 독립영화계 좋은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님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감독님이라고 생각하는 또 돈이 기준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그게 기준이 자꾸 되는 거죠. 이게 돈을 못 버는데도 이걸 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직업이 아니라 계속 이건 꿈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어차피 돈은 또 이제 부수적인 수입으로 얻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 주변에서 선배들 봐도 그게 거의 답인 것 같아. 영화 교육 쪽으로 가고. 네, 그거를 약간 인생을 또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지만 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심미적인 관점에서 내가 만족할 만큼 멋있게 살고 있는가 이걸 또 기준으로 바라보면 또 그게 잘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일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요인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주변에 이렇게까지 잘 버텨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영화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럼 돈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이런 얘기 했을 때 의문이 계속 드시는 거죠. 그분들은 돈도 안 되는데 왜 계속 가지? 약간 이렇게 근데 그걸로 이제 계속 물어보면 할 말이 없긴 해요. 그냥 그거 외에 어떤 걸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돈이라기보다 돈의 관점에서 보라기보다 돈이 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니까. 네. 생업이 된다면 다음 스텝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너무 재밌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했지만 계속 하려면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고민이 저도 한때 엄청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질문 자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영화를 좋아서 하는 거면 당연히 다른 부수적인 걸로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게 돈에 안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어서 뭐 몇 살 때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낳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앞에 뭔가를 결정할 때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이 엄청 맞아. 나게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마음으로 대신 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이제 어쨌든 부지런하게 알바만 해도 그래도 월세 낼 정도로 어떻게 살 수는 있으니까. 침울하다. 어떤 희망적인 얘기로 끝내줄 수 있어 혹시? 희망적인 얘기 어떻게 짜내보자. 정리해줄 수 있어. 갑자기 좀 월세 더- 낼 수만 있으면 되니까 하니까 되게 푹 이렇게 가버렸어. 그래도 그 고민을 그래서 조금 더 먼저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먼저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 고민은 사실 끝나지 않는 고민인 것 같아. 영화를 계속 한다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영화를 아끼고 계속 안고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거와 돈을 지금 당장은 너무 연관시켜서 강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냥 귤 선생님이 사랑하는 영화를 계속 사랑하는 거지 뭐. 돈은 따로 벌고. 맞아. 저도 이거가 너무 지금 하는 고민이 이제 끝이 잘 안 나니까 언제쯤 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선배 이렇게 조금 한 4, 50대 선배님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맞아. 그거에 이제 방식이 조금 더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할 거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영화가 또 약간 경제적인
그런 소재가 되게 음. 많잖아요. 아토피 캠프에 이제 가야 되는데 돈을 또 마련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랄지 장학생으로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랄지 약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사소하지만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것들은 어떻게 찾으시나요? 그게 너무 그냥 제 이렇게 삶의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그런 걸 접해서 그런지 그냥 그리고 이제 항상 뭐 할 때 돈이 너무 비싸서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너무 많이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돈이 진짜 크게 결정을 하냐 마냐의 문제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로에. 그래서 영화 안에서도 뭔가 되게 중대하거나 이 사람들한테 큰 영향이 될 것 같은 기로에서 돈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영화 안에 계속 나오게 되는 게 아닐까. 현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의미인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그거에 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주선님 영화는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서로의 소중함을 안다든지 그런 것 같아. 그런 영화를 전 보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결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만들어 주세요. 네, 열심히 또 다음 달려서 단편은 또 다른 걸 또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좀 새로운 좀 제가 드라마가 강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쓰고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도 써보고 싶고 엄마랑 이제 딸 관계 말고 다른 관계도 한번 이게 내가 못해서 이때까지 안 한 건지 한번 실험 진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다른 관계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뭐 한 가지 소재만 또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단편으로 좀 더 이렇게 다른 연출 방식을 써보고 싶어요. 좀 특이한 저 혼자만의 실험 같은 걸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진지하게 해서 영화를 좀 다시 써보는 게 올해 목표로 잡았고 올해 초에 올해 안에는 어쨌든 장편 초고라도 쓰는 것을 목표로 멋지다. 꼭 써서 이미 쓰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쓰고 있는 거지 뭐. 그죠? 맞아요.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일 때 이렇게 스스로가 좀 더 맞아. 그게 되는데 아니면 계속 이제 퍼지고 더 좀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맞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안이 하면 좀 많이 없어지는데 맞아요. 이게 네. 그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아예 손을 못 대겠는 맞아. 그런 시나리오 보기도 싫어. 근데 한 번도 처음부터 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우리 항상 그걸 마주해서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언제나 다시 시작할 때는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코너 한번 가볼까요? 아직 아닌가? 하나는 더 해도 돼요? 네. 하세요. 감독님에게 영화란?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떡하죠? 잠시만요. 공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만드는 것도 좋긴 한데 보는 것도 좋고 제가 진짜 영화를 만드는 걸 좋아하나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보는 게 좋으니까 이게 만들고도 싶어질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그런 거에서도 좀 오래 생각하긴 했는데 영화 만드는 현장은 현장대로 또 너무 그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엄청 재미있고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말이 엄청 많아가지고 근데 현장 어쨌든 영화 준비하면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팟캐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점이 이렇게 제가 스몰 토크는 또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더 잘 안 친한데도 깊은 얘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맞아. 그런 장점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몰라도 되는 점까지도 알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재밌고 현장에서도 싸우고 막 화내고 이런 것도 많은데 맨날 뭉클하고 끝나면 그런 재미가 있고 영화 볼 때는 또 좋고 맞아. 매일 영화랑 붙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 도파민? 도파민이라고 할까요? 도파민으로? 현장에서 오는 도파민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짜릿하잖아요. 평소 일상과는 너무 다른. 맞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맞아. 그 스태프들이랑 이 장면에서 막 어떻게 가야 이게 맞고 이 감정선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건축 같은 게 체질인 사람이면 이렇게 딱 완벽하게 도면을 짜가지고 길이를 재서 딱 맞았 떨어졌을 때 쾌감을 느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런 인간의 감정, 본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깊게 얘기 나누고 또 좋은 장면을 찾아가고 이런 거를 좀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렇게 겨울 캠프 만들었을 때 좀 처음 느껴본 감정 같은 게 있었는데 엔딩 씬을 찍는 장면이었는데 그 저희 주인공인 우연서 배우님이 연기를 이렇게 저랑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 감정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 나누고 크게 막 디렉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배우님이 처음 와서 처음 찍은 장면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근데 그 장면에 딱 처음 들어갔는데 우는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뭔가 설득되었다 해야 되나? 그 장면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도 사실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되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끝나도 도대체 되는 건지. 근데 그 배우님이 해주는 연기에서 뭔가 확신으로 바뀌면서 이 결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되게 짜릿하게 대박. 남아있어서 그런 순간들을 못 잊어서 계속 하는 맞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게 자주 오진 않지만 맞아, 진짜 자주 안 오는데 진짜 간혹 가다가 뭔가 이렇게 배우님이랑 이렇게 그 현장 상황이랑 모든 게 이렇게 딱 링크된 순간 맞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을 때 그런 또 짜릿함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누군가가 채워주니까 맞아. 얼마나 황홀한 일이야. 맞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엄청 큰 장점인 거죠. 맞아. 맞아요. 그거로 인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 되게 큰 단점이네. 그쵸. 맞아. 이게 그 제가 잘 모를 때 네. 제가 솔직히 그 확신이 없을 때 누군가가 확신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맞아. 그런 게 진짜 좀 다른 직업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대구는 특히 서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커가지고 더 그런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 후반 작업 하시는 분들이랑 또 만나면서 또 같이 의견 주고받으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끝까지 혼자 하는 게 없는 작업인 것 맞아.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도 안 나고. 상영한다고 끝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았는데요. 요즘 관심사, 궁금해. 너의 관심사 코너입니다. 저 귤 선생을 비롯해서 일미와 오늘의 게스트 주성 감독님이 이번 달에 인상 깊게 감상한 콘텐츠를 하나씩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 웹툰, 책 등등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 소개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 귤 선생의 요즘 관심사는 짐 캐리 주연 미셸 공들이 연출 시리즈 키딩입니다. 키딩. 보셨어요? 두 분 다?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 뒷모습을 뒷모습을 어딘가에 이게 2018년 작품이어가지고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왓챠에 업로드 돼 있고 또 저 왓챠 회원이어서 계속 봐야지 또 미셸 공들이 감독님 좋은 영화들 많이 아니까 봐야지 했는데 그냥 어느 날 이제 주성 감독님이 본 그날 게시를 받아가지고 이거 오늘 봐야 돼. 그래서 땡긴다 딱 이래서
그날부터 봤는데 하루 만에 시즌 1을 다 봤던 것 같아요. 내용은 이제 짐 캐리가 피클스 아저씨의 인형극장이라는 어린이 방송의 사회자 제프로 나오는데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유재석님 같은 인물로 나옵니다. 항상 방송에서 희망을 전해야 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자기 가족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 어린이 방송에서 죽음을 말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끼면서 생기는 내용입니다. 또 미셸 공드리 감독님 특유의 아기자기한 연출들이 되게 많아서 재밌게 봤는데 특히 에피소드 시작할 때마다 스톱모션으로 그 오프닝 시퀀스라고 해야 되나? 오프닝 크레딧을 하는데 그게 되게 재밌고 시즌2도 이제 얼른 시간 될 때 보려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시퀀스가 계속 달라요? 네, 계속 달라요. 와, 근데 그래서. 그것도 에피소드랑 좀 관련된 어떤 소재로 이렇게 색종이로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조합하면 그 출연진들 이름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거였어요. 너무 좋다. 아, 키딩이라는 그 글자를 이제 계속 만들게끔 조합하면 되는 그런 것들이 그 공들인 게 느껴지니까 공들이 감독님이 공들인 게 느껴지니까 엄청 재밌게 또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좋게 봤습니다. 저도 다시 봐야겠어요. 몇 화까지 보셨어요? 저 그냥 앞에만 살짝 뭔가 싶어서 봤다가 그 뒤로 못 본 것 같아요. 되게 아기자기한 연출과 또 인형극장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것만 나올 것 같은데 또 야한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밖에서는 안 보시는 거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죠. 네, 집에서 혼자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왓챠에 있습니다. 네. 일미는요? 자, 저는 오늘 책을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저는 최근에 올해 목표가 다독이었어요. 네. 근데 다독을 못하고 한 2달 동안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네.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소설은 아니고 헤르만 헤세가 어떤 삶의 고통이나 뭐 행복,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고찰한 흔적을 남긴 글과 시 그리고 그림까지 있어요. 그 헤르만 헤세가 그린 풍경화. 그래서 풍경화 보는 재미도 있고 그 안에 다가오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자기 전에 좀 읽는 편이에요. 그 책은. 글귀도 가져오셨나요? 제가 원래 시를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좀 인터넷으로는 못 찾았고 다른 글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픔, 다른 사람의 판단, 자기 자신의 마음, 잠드는 것과 깨어나는 것, 혼자 있는 것, 추위, 광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가면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대상은 한 가지뿐이다. 몸을 내던지는 것,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 안전했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훌쩍 몸을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던진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게 큰 믿음을 경험하고 운명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지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우주에 몸을 던져 천체의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어서 어린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영화 만드는 작업이 네. 항상 미지의 세계로 몸을 던지는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항상 미지의 세계로 몸을 던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두려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없어지겠죠. 언젠가 없어질 겁니다. 네. 이제 장주성 감독님의 컨텐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하기 전까지도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 영화인데요. 이게 제가 이틀 전에 봐가지고 그 장마크 발레 감독님의 2014년에 만드신 와일드라는 작품인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PCT라고 하나요? 그 캠핑 네. 이제 노지 캠핑하면서 계속 걷는 하이킹 그거를 이제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혼자. 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엄청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영화관에서도 영화 보면 거의 10분 정도는 꼭 잘 정도로 어떤 대서사시를 봐도
파묘 보고도 아, 잤어요? 파면은 안 잤던 것 같아요. 듀운 이런 거 봐도 꼭 10분 정도 졸고 막 이런 정도로 최근에는 영화 볼 때마다 자꾸 집에서 볼 때 좀 더 계속 졸려가지고 잘 못 봤는데 이 영화는 거의 한 번에 다 봤던 것 같고 이 영화는 이제 뭔가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는지보다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영화가 진행이 되고 연기도 너무 좋고 그 촬영도 너무 좋고 이야기가 하는 방식도 너무 좋아서 이 감독님이 이후에 만든 데몰리션이라는 영화도 엄청 좋아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부재하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남은 사람이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좀 혼자 계속 나온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주인공 혼자서 나오는. 그 영화 저도 몇 년 전부터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 눌러놨는데 아무데도 볼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왓챠에서 봤는데. 에? 저도 이틀 전에 갑자기 이제 게시 받아서 오늘에 이 영화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본 거예요. 진짜요? 개별 구매 있대요. 아니고? 아, 개별 구매 아니었어요. 어머. 지금 볼 네. 수 있어요. 아 그럼 저도 보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제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또 그런 거 보면 꼭 해보고 싶은 내가 해봐야 되는 아, 그런 진짜? 게 있어가지고 그거까진 못 하겠는데 지금 또 감독님이 산티아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라도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언을 구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돌아오시면. 네. 네. 너무 좋다. 왓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 감독님의 출연 소감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어떠셨나요? 아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제 목소리 듣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이렇게 말 안 하고 듣고 있을 때는 네. 이렇게 눈만 감으면 집에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고 듣고 했었거든요. 헐. 그래서 그거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여기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것이 되게 어려웠는데 네. 되게 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좀 일미와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나요? 네네. 그리고 전주에서는 네. 네, 또 모주 먹으면서 또 이렇게 하고 제가 너무 긴장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책상도 자꾸 이렇게 치게 되고 아 근데 약과지 땀이 않아요? 너무 나요. 땀이. 다음에는 좀 이렇게 비방용 대화를 많이 또 해보고 나중에 친해져서 또 네. 작업도 같이 하고 나서 그때 또 한 번 더 나오면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주에서 또 만납시다. 만납시다. 네. 자, 여기서 아늑한 초대석 마무리하면서 장주성 감독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늑한 친구들은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늑한 친구들 어떠셨나요? 오늘 아늑한 친구들 일미 특히 약간 이때까지 이제 일미랑 한 10년 가까이 친한 게스트들만 나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진짜 처음 만나는 게스트랑 하게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와,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되게 반갑고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그러네요. 다음엔 또 더 음. 반갑게 더 반갑게 맞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한번 봤으니까. 점점 하면서 편해진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은 언제나처럼 영영이 담당해 주었고 저희는 일미 귤 선생이었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과 같이 함께 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늑하세요.